자, 됐습니다. 몇 분 못 풀었네. 자, 봅니다. 그래도 지금 문제 다 풀 정도가 돼야 돼요. 1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2번은 3번입니다. 이 정도는 안 틀리겠죠? 3번 틀린 사람 집에 가도 됩니다. 3번은 답이 4번이죠. 여러분, 파산관제인은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무조건 선의의 제3자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무조건 선의의 제3자 이러면 됩니다. 다음에 4번은 5번이 답입니다. 4번은 5번입니다. 틀린 사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4번 같은 거는 제가 만들었거든. 기출문제 그대로 하지 않고 기출문제 중에서 3문장을 뽑아가지고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틀리면 잘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를 정답만 암기하게 되면 안 됩니다. 4번에는 5번입니다. 네, 틀린 것인데, 여러분 기억은 차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차고 나오면 무슨 하든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됩니다. 예. 다음에 니은을 알고 이용했잖아요. 알고 이용했을 때는 중단한 과실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디귿은 뭐 저번 주도 했잖아.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이건 해지에서 나오든 차고에서 나오든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5번은 답이 1번입니다. 맞습니다. 6번은 4번이죠. 아니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까? 병은 대리인인데 대리인은 부당이득 이런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청구하면 안 돼요. 본인에게 해야 되지. 7번은 답이 3번이죠. 7번은 2번은 법조문 그대로 옮겨놨잖아. 비진입 표시는 무효지만 무효임을 알면서 추행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이 한 것이라고 봅니다.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소급한다 틀리지 않습니까? 무효행위를 전용하더라도 그때부터 유효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4번은 무권리자의 처분의 일을 본인이 추인했죠. 이때도 효력이 있는데 이때는 소급해서 유효입니까? 그때부터 유효입니까? 그렇죠. 무권리자의 처분의 일을 본인이 추인하면 무건대리 추인 규정을 유효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고 무건대리 추인 규정을 유효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8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거 저번 주에 한 건데 틀리면 안 돼요. 자, 1번 기억 보십시오. 허가받은 게 이행착수입니까? 아니랬잖아.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이건 해약금 해지할 때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다음에 니은 매매계약은 이행할 필요 없지만 허가 신청 협력금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라고 소제기할 수 있죠. 다음에 디귿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다. 그럼 매도인은 이행이 불가능이고 매수인도 더 이상 거래를 원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뭐 된다? 확정 무효가 되겠죠. 다음에 리얼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 유효로 바뀝니다. 확정 유효로. 자, 9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1번은 소멸 시효 걸리지 않는다. 2번은 기책 사유는 요건이 아니다. 3번 방해 배제는 손해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5번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지만 뭐는 있다? 점유권은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권은 임차권 자체에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는 없지만 임대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문제에 나왔을 때 대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죠.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직접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주의해야 돼요. 직접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때는 굉장히 틀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의한다는 말은 틀린 것은 단 한 문제도 없어요. 뭐든지 대의한다 그러면 대충 맞다 그러면 돼요. 대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의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잘 이해 안 되면 이겁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에게 임대를 줬어요. 그럼 임차인은 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이 있습니다. 이 임차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그럼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오로지 특정인 임대인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A가 나타나서 이 토지 사용을 방해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임차권 자체에서는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임차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한다고?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니까. 이 A에게는 주장 못해요. 그렇지만 임차 목적물 용도에 맞게 제공해 주려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용도에 맞게 제공 못 해주잖아. 지금 누가 방해하잖아. 그럼 방해 제거는 누가 해줘야 된다? 갑이 방해해 줘야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소유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차일피일 미루고 방해 제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어른 갑에게 방해 제거 청구해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요 갑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의하는 거죠. 그래서 대의에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갑의 권리를 대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10번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입니다. 여러분 판결할 때는 현물 분할 뭐라 한다? 판결일 때 187조지. 이건 판결이 아니고 합의지 않습니까? 합의는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지발 등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은 구조상, 용상, 독립승인권 구분행위 했잖아요. 그럼 두 개가 같이면 구분 소유가 그때 성립합니다. 구조상, 용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187조죠. 11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그게 1번입니다. 마구잡이로 외우세요. 시효 완성이 되더라도 등기 명의인과 시효취득자 사이에 채권 채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니까 상호 신뢰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는 양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고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문제 없죠. 4번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권 되어 있는데 일단 2번은 부동산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기 원칙이지만 2번처럼 뭐 할 때는 인도받아 사용 수익할 때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매수인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다음에 4번은 가등기한 본등기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갑이 지금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등기 권리자는 나중에 무슨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본등기한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는 거죠. 그럼 본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본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등기에서 본등기 된 다음에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이 양도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을은 이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이 채권적 청구권이 어디에 해당됐다?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수 없으니까 이 을 앞으로 된 가등기는 유효등기다 무효등기다? 무효등기입니다. 이제는 본등기를 못하니까 이 등기는 무효등기죠. 무효등기일망정 등기가 있으면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방해 제거해야 되겠죠. 어떻게 방해 제거하면 된다? 말소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다? 채권적 청구이다? 당연히 물권적 청구이죠. 말소 청구하는 거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입니다. 다음에 12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이 12번은 내가 문제를 하면서 11번에 5번하고 12번에 5번은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근데 혹시 11번은 맞추고 12번 틀리거나 두 개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맞습니다. 등기 청구권하고 그게 말이 안 맞으면 지금 11번하고 12번을 지금 잘못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틀리면 다 틀리지, 맞으면 다 맞아야 되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하나는 사법상권리, 하나는 13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퇴가할 걸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14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14번은 답을 모르겠습니까? 자, 확실히 난 이게 답이다 하는 사람. (4번) 예, 왜 틀린지 아는 사람. 여러분, 4번은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럽니까? 정개인이잖아. 정개인 계약은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것이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라니까. 해제 의사는 표시해야 됩니다.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주문했는데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까지 안 갖다 준다. 이게 정개인 계약 아닙니까? 그럴 때는 채굴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한다는 의사는 표시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번 주에 내가 해제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고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스 만들어서 내가 줬습니다. 14번에 1번 친 사람 죽일게요. 합의해제는 우리 민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중요 안 됩니다. 합의해제인데 무슨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까? 합의해제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사를 가산하는 당 이런 거 적용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다음에 2번은 전원으로부터 전원하게 된다. 3번 원상회복은 당연히 동시행 관계겠죠. 다음에 5번은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이때 양수인은 제3자입니까?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양수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고 이연사 목록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해제로 소멸되는 권리지 않습니까? 그걸 양수받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니지. 지발 제3자가 아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제로 소멸되는 권리, 매도인이 갖고 있는 대금 채권, 매수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 이런 거 양수받는 사람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15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저번 주에 했던 것이 자, 봐봐요. 갑과 을은 고급 주택을 교환 계약에 따라 뭐까지 맞췄습니까? 등기까지 맞췄죠? 등기까지 맞췄다는 건 교환이 나오면 무조건 매매로 고칠 글씨 읽으면 돼요. 교환 글씨가 나오면 뭐로 고치라고? 매매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갑과 지금 등기돼서 안 됐어요. 각각 지금 등기됐잖아요. 교환해서 갑 소유 엑스토지와 을 했는데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됐다니까. 엑스토지 됐습니까? 그런데 이 매매계약이 뭐 됐다? 해제됐습니다. 보호받는 제3자 아닙니까 지금? 첫 번째, 해제 전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했잖아. 매수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으니까 제3자도 아니다. 을이 소유자라는 전자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잖아. 그리고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됐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제3자지. 아니 이게 등기부를 보면 지금 소유자가 갑이었다고 누가 앞으로 넘어왔습니까? 을 앞으로 넘어서 다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넘어왔으니까 병은 제3자지. 당연히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라는 전자에서 새롭게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지금 병 앞으로 뭘 됐다? 2번은 가등기 됐잖아. 가등기 된 사람도 제3자도 아니다. 가등기도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디귿은 임차인은 임차인인데 대항력 갖췄잖아. 그러니까 보호받는 제3자지. 리을은 지금 토지 매매인데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은 제3자도 아니다. 저번주에 내가 방방 뛰면서 했잖아.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니까.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는데 건물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토지 등기부에 나온 사람이 제3자지. 건물은 토지 등기부에 안 나와 있잖아. 제3자가 아니지. 토지 매매했는데 왜 건물이 제3자입니까? 건물은 아니지.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다 틀렸구만. 오늘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3번 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을 앞으로 등기된 다음에 등기부에 나온 사람 제3자라니까. 등기부에 나온 사람 그 소유권자, 가등기자, 임차권, 대항력이 있으니까. 따라서 답은 몇 번이라고?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오늘 다 맞춘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맞췄어요?
한 문제 틀린 사람 있네. 자, 반만 맞추면 잘한 겁니다. 반만 맞추면. 여러분, 오늘 아까 어떤 사람이 이번 달에 처음 공부하는데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데, 이번 달에 처음 듣는데 그럼 들으면 모르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민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니까. 여기 1년 들은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달에 처음 들었는데 알겠냐고. 그게 민법이. 그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전도 듣고 오후에 특강하고 듣잖아요. 문제 풀잖아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 또 들을 때 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끊임없이 계속 보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 하면 뭐 굉장히 잘하는 거죠. 5월달 됐어도 못할 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 오늘은 그러면 또 100% 시험은 오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약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입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매매계약 할 때 반드시 계약금 취급해야 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예, 반드시 계약금 취급한다 하면 틀립니다. 계약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할 사이 매매계약 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계약금은 좀 주고 합시다. 좋습니다. 라고 두 사람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는데 따로 합의를 해야 돼. 이걸 계약금 계약 혹은 계약금 교부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부자가 붙이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계약금 계약은 낙선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교부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요물계약인데 이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면 계약금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인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된 계약이라서 반드시 동시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동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된 계약은 맞지만 반드시 동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매매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금 취급해야 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 계약금 교부계약 할 때만 주는다는 것 뜻입니다.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이라는 이 말 속에는 보십시오. 요물계약은 약속만 하면 성립합니까? 이행까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이행까지 돼야 됩니다. 이행까지 돼야 된다 이 말은 계약금을 취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교부돼야만 성립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계약금 계약이 교부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계약을 흔히 말할 때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한문을 쓰니까 괜찮네. 제가 이 사법고시 2차 칠 때는 다 한문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더 빨리 써야 됩니다. 이거다. 읽어주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러네. 요물계약입니다. 쓸데없는 짓 했네 잊어보니까. 그러네. 요즘 뭐 책에 한문이 없으니까 요물계약을 조금 봅니다. 요물계약은 계약금 전부가 교부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계약금을 5천만 원 주기로 약정했어요. 계약금을 5천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만 했을 때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일부만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됐으니까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럼 계약금은 성립되면 그 효력이 뭡니까? 해약금이죠. 해약금이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액을 상환하고 해지한다는 게 해약금 해지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일부만 기급되거나 아니면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때 해약금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한다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지도 않은데 뭘 포기하고 받지도 않은데 뭘 배액을 상환합니까? 이런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십시오. 요물계약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단순히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의 효력, 즉 565조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그 똑같은 18조입니다. 당사자가 1번만 먼저 지급하거나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나중에 잔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계약은 뭐 안 한다?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니까 뭘 못한다?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계약금 해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계약금은 5천만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일부 3천만 원 지급됐습니다. 그럴 때 매도인은 요 받았던 계약 6천만 원 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된다니까. 계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니까. 안 됩니다. 그게 2번 아닙니까?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발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게 요물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계약금 전부가 교부되지 않으면 계약금 자체가 효력이 뭐가 안 된다고 성립이 두 사람 사이 계약금 계약한 적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반드시 전부가 교부될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계약금 5천만 원 지급하기로 했을 경우 그 일부인 3천만 원 지급하면 100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일부 지급 아닙니까? 일부 지급할 때라도 아직까지 계약금 해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계약금의 종류인데 우리가 계약금이라고 말을 하고 주는데 가구점에서 가구 쓸 때 계약금이라는 거하고 아파트 살 때 계약금 주는 건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다 같이 뭐라고 준다고? 계약금이라고 주는데 그 기능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계약금 기능이 뭐다? 정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 돈을 역할하는 겁니다. 일단 계약금이 건네가면 무슨 성격은 다 갖고 있다? 계약금이 줬을 때는 일단 두 사람 사이에 뭘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 의미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안 하는데 계약금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약금이 일단 교부되면 계약금은 최소한도 무슨 성격은 다 갖고 있다? 정약금 성격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금은 언제나 정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약금은 계약금의 최소한도의 효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해약금입니다. 해약금은 해제권을 유발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갑과 을 사이에 만일 갑이 갖고 있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서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죠. 그럼 이행까지 해야만이 성립합니까? 계약만 약속만 하면 성립합니까? 그럼 이때 계약이 성립해서 안 했어요? 성립한 겁니다. 그럼 성립하면 무슨 문제를 남긴다? 그렇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갑은 을은 뭘 취급할 의무가 있고 대금 취급할 매수인이니까 대금 취급할 채무가 있고 갑은 소유권 이전할 채무가 있는 겁니다. 그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죠. 성립되면 무슨 문제를 남긴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니까.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각자 채무는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채무 불이행이라고. 대금을 안 주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오늘 비록 계약은 성립했지만 언제까지 뭐 나오고 있습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당신과 오늘 비록 계약은 체결했지만 우리 둘 중에 아직까지 누구든지 뭐는 안 했다? 이행 착수는 안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 이행 착수 안 했죠? 그럼 이행 착수를 안 했으니까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는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비록 뭐만 했으니까 아직 약속만 했으니까 누구든지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바뀌면 이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약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냥 해지하게 되면 해제권을 너무 남발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못하고 준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거 합시다. 좋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게 뭐라고? 해약금이라고. 계약을 만다 해지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의미에서 주는 돈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금 뭐라고? 유보 이렇게 말합니다. 해지할 권리를 그런 식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유보하는 의미에서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지한다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갑이 30일 날 됐을 때 19일 날 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지합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19일 날 계약금 배액산하고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이렇게 하기로 뭐 했다고? 약속했다니까. 이행 착수할 때까지 그냥 받은 사람 배액산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을도 19일 날 저 계약금 포기합니다. 해지합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렇게 하기로 약정했다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약정 해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해약금이라 그럽니다. 해약금. 그게 해약금이라 나옵니까? 예. 계약의 해지권을 보류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그 밑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다고? 위약금입니다. 위약은 계약을 말했을 때 위반했을 때 주는 돈을 말합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는 돈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배 예정액으로서 위약금입니다. 다음에 버린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는 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사람 사이 매매 이야기가 체결되어 있어요. 여기 읽죠 보세요.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봅니다. 20일 날 중도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일 날 잔금을 안 주네. 혹은 잔금까지 다 줬는데 소유권이 전 등기를 안 해주네. 그럼 채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지하고 끝입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손해배상을 얼마 받을 수 있냐? 이제 이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분명히 뭘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을 얼마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야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얼마 배상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까? 손해배상은. 원칙은 입증해야 돼요. 내가 얼마 손해했다는 거 뭐 해야 된다? 입증해서 입증한 만큼 손해배상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다 입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입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신과 나 사이에 만일 계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다. 채무를 불이행하면 뭘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금을 얼마 하자고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상해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그래서 손배 예정액을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계약금을 딱 5천만 원 줍니다. 5천만 원 주면서 만일 매수인 당신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요 계약금을 뭐로 가져간다? 요 계약금만큼 손해배상금으로 하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뭐라고? 얼마라고 예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매도인 당신이 위반하면 요 받았던 5천만 원에다 다시 5천만 원 돼서 1억을 손해배상금을 하자. 그럼 결국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한다는 건가? 5천만 원. 그럼 요 5천만 원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손해배상액으로 하자고 미리 약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끼리 뭐 했다고? 손해배상액으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손배 예정했으면 이때는 이제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죠. 왜 입증할 필요가 없느냐? 그만큼 손해배상 하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만일 5천만 원을 손해배상 하기로 했을게요. 매수인이 채무를 병했다. 그럼 값은 얼마 받아가면 된다? 받았던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갑니다. 얼마 했다고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만일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럼 1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줬던 돈 5천만 원에도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 손해배상이 되는 거죠. 뭐 할 필요 없다고?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죠. 입증할 책임이 없으니까. 단점이 있어요. 손해가 더 발생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없다? 정액 청구한대요. 정액 청구 안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다하다. 너무 과다할 때는 감액 청구는 할 수 있게 없게? 법원에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원에 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한 장을 넘겨보면 동그라미 2번을 보십시오. 손배 예정액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배상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부당이 과다할 때는 법원은 뭐 할 수 있다?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안 된다고? 정액 청구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 할 수 있다? 너무 과다할 경우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감액해준다고? 법원이 감액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예정을 해서 위약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위약벌이 있습니다. 위약벌은 뭐냐? 요거는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받겠죠. 손해배상 받고 요 계약금을 벌로서 몰수를 합니다. 이렇게 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계약금을 위약금을 뭐란다? 위약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따로 뭐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 따로 해줘야 돼요. 이거는 벌로서 몰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여러분 그 선박 같은 거 있죠. 선박을 이번 달 말까지 인도하기로 했다. 그 이번 달까지 말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선박 인도 채무 인도가 지연되면 1억 5억 이런 걸 뭐라고 해줬다? 벌로서 주기로 약정 많이 합니다. 그걸 위약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는 돈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손배, 예정액도 있고 위약벌이 있고 둘 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럴 때 줄 때는 다 같이 뭐라고 준다고? 계약금으로 주는데 그 계약금은 성질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무 말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은 뭐로 추정합니까? 예? 계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계약금 뭐로 추정한다고? 계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이 말 속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금을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해야 돼요. 특약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했으면 요 둘 중에는 뭐로 추정한다? 손배, 예정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위약금을 하기로 약정했을 때는 손배, 예정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위약금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특약하면 손배, 예정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약금이 그러면 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해약금 추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매년 나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특약해야 된다. 그럼 2번 위약금 특약했다. 그럼 그 위약금 특약하면 이 둘 중에 뭐로 추정한다고? 손배, 예정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저를 봅니다. 아이고. 자,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5천만 원 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는데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안 했습니다. 즉 뭘 안 했다고? 따로 특약을 안 했습니다. 특약 따로 하지 않으면 계약금 뭐로 취급한다? 해약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계약금 얼마 지급하기로 했다고? 5천만 원 지급됐습니다. 5천만 원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중도금은 주는데 잔금을 안 줍니다. 잔금 안 주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럴 때 매도인 값은 그 5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하면 손해배상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있다 없다? 오지선당이 아니고 이지선당입니다. 여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가 위약금 특약했어 안 했어요? 특약 안 했다고 써놨잖아. 안 하면 계약금 뭐가 되는 겁니까? 해약금이지 위약금이 안 된다니까. 위약금 약정 안 했다니까. 안 했으니까 몰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아까 계약금 위약금 특약해야 된다 그랬잖아. 특약하지 않으면 얼마 손해났다는 걸 뭐에 대해서 입증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지. 입증해서 그거 받은 만큼 가져가는 거지. 무슨 계약금 위약금 됩니까? 특약을 안 했는데. 특약 안 하면 위약금 된다 안 된다? 엄청 손해 시험 많이 나온다니까. 그 특약 거 체크 보십시오. 위약금 특약이 없는 이상 내가 돼 있잖아. 없습니까? 체크. 위약금 특약이 없다. 그런데 일방이 기책 사유로 계약해지 됐다.
그럼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일 뿐이지 계약금이 위약금이 돼서 상대방에게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매년 나오잖아. 지금 이게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특약해야 됩니다. 특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특약해야 됩니다. 그럼 만일 두 사람 사이 요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기로 특약했어요. 특약하면 당연히 만일 잔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5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하는 겁니다. 대신 더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더 어려운 걸 봅니다. 두 사람 사이 위약금 하기로 특약했어요. 특약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19일 날 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지합니다. 아니면 매수인이 19일 날 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계약금을 뭐 하기로 했는데 위약금 뭐 하기로 특약했습니다. 특약했는데 해약금 해지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한다 했죠. 해약금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양자의 성질을 만다 겸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십시오. 위약금 특약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배 예정으로 성질을 겸합니다. 즉 위약금 특약했다 해서 해약금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저를 보세요. 계약금은 최소한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 정약금 성격은 갖고 있죠. 그럼 아무 말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뭐로 추정한다? 그럼 이때는 계약금이 아무 말 없으면 정약금과 무슨 성격? 해약금의 성격을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위약금 특약했다. 계약금은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성격? 정약금, 해약금, 위약금 성격을 다 겸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겸유하게 되는 겁니다. 해약금 특약했다 해서 위약금 특약했다 해서 해약금 성격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몇 회 나오는데 그 매년 나오는 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도로 앞으로 가보십시오. 그 해약금 보십시오. 2번 해약금의 2번을 보십시오. 제가 방금 했던 거 또 적어놨습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는 이상 당사자 일방이 기차익사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일 뿐 위약금이 계약금으로서 상대방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뒤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던 걸 지금 잘못해서 같이 써놓은 겁니다. 자, 그게 3번 이 해약금 해제에 관한 565조는 강행규정일까요? 임의규정일까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 계약할 때 우리는 해약금 해제하지 않다 특약할 수 있습니다. 배제 특약하면 더 이상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거기에 3번에 나와 있죠? 임의규정이다. 그 밑에 시험 문제는 임의규정이라 나오지 않고 배제하기로 약정하면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계약금의 성질에 관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565조 해약금 해제를 봅니다. 자, 해약금 해제는 세 가지가 문제되죠. 첫 번째,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행사 시기 면합니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 해제 기간 나와 있죠? 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뭐 해제 기간. 다음에 어떻게 해제권을 행사할 거냐? 행사. 세 번째, 하게 되면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제까지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일방이행 착수입니다. 맞습니까? 일방이행 착수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상대방 이행 착수입니까? 일방 이행 착수입니까? 일방이행 착수죠. 따라서 만일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다는 것을 이행 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도금 준 것은 이행 착수죠. 그럼 매수인 자신도 더 이상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매수인 자신도 해약금 해제 못합니다. 따라서 갑과 할 사이 만일 20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 줬습니다. 중도금 준 다음에는 매수인 자신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보십시오. 4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준 다음에는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방 이행 착수를 했죠. 이행 착수란 말입니다. 일부를 이행하는 것은 이행 착수기 아니게
중도음 순익의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일부를 이행한 것도 이행착수도 아니다. 이행착수입니다. 플러스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도 이행착수입니다. 요 두 가지가 이행착수입니다. 그러나 단순 이행을 준비하는 것은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준비하는 것은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행착수란 단순 이행을 준비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 제공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그 위에 보면 제가 체크 이행착수란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이 필요한 전쟁을 한다 그랬죠. 그럴 때 이행착수했을 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정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시험 문제기 나오는 거. 첫 번째 보십시오. 그 첫 번째 체크입니다. 잔대금을 준비하고, 이 말은 여러분 갑과 할 사이에 30일 날, 그러니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주기로 했어요. 그럼 잔금 줄 때 뭘 주기로 했다? 등기서류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행착수냐? 잔금을 주면 이행착수겠죠. 등기서류 주면 이행착수입니다. 그런데 등기서류를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 등기와 잔금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기로 했어요. 그럼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딱 보관시키고 매수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 등기 서류 다 보관됐으니까 잔금 주시오. 그럼 이행착수해서 안 했어요. 이행착수한 겁니다. 두 번째,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이행착수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잔금을 준비하고 아저씨 어디 갑시다? 등기소에 갑시다 한 것은 이행착수도 아니다. 잔금을 주기 위한 전제 요건이 내가 등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행착수도 아니다. 이행착수입니다. 이런 걸 이행착수라고 합니다. 잔대금을 준비하고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등기소에 갑시다 라고 촉구하는 것은 이행착수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행착수가 아닌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 나옵니다. 정말 상상을 불허한 게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십시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되어 있는데 30일 날 중동 없이 바로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잔금 달라고 소제기했어요. 소제기한 거는 이행착수도 아니다. 여러분, 지금 잔금을 주는 건 누구 채무입니까? 매수인의 채무죠. 그럼 매도인이 돈 달라는 거하고 매수인이 잔금 주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이행착수란 매수인이 뭘 줄 때 잔금 주는 게 이행착수지 매도인이 달라고 하는 건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잔금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행착수도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발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잔금 달라고 소제기하는 건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자, 허가받고 중도금 주기로 했어요. 근데 허가받았습니다.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도 아니다? 아닙니다. 중도금 주는 게 이행착수입니다. 되겠습니까? 두 번째, 두 사람 사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매계약을 이행할 필요 없지만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고 소제기했어요. 이행착수도 아니다? 아닙니다. 중도금 주는 게 이행착수지 협력 의무 이행 청구하는 것은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그 네 가지를 지금 적어놨는데 이 네 가지 위에 시험에 나오긴 건 내가 손에 장을 찢습니다. 그 네 가지가 지금 첫 번째만 이행착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갑과 할 사이에 20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 19일 날 계약금을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니까 차례대로 해야 되겠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상대방 양해도 구하지 않고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한 겁니다. 원래는 언제 했는데 20일 날 이행기 도래 전에 이행착수를 한 겁니다. 이행기 도래 전에 뭐 했다? 이행착수를 했어요. 자, 그럴 때 매도인은 19일 날 아이고 왜 이렇게 돼버렸어?
19일 날 계약금 배액 산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말은 15일 날 이행기 도래 전에 이행 착수한 것은 적법한 이행 착수도 아니다. 이다. 이행기 도래 전 이행 착수도 이행 착수입니다. 그래서 3번 이행기 약정이 있더라도 특이하게 없는 이상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 날 중도금 줬죠? 이제는 해약금 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며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20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는데 문제 문항이 그런데 문항이 보면 15일 날 중도금 지급했다. 그 이후에 해지할 수 있냐 물어봐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25, 30, 31, 34에 나와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해약금 해제 기간입니다. 무조건 달달 외우셔야 돼요.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약금 해제할 때 방법은 뭐 준 사람은 뭐 하면 됩니다.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죠. 벌써 계약금이 있으니까. 그러나 받은 사람은 해지한다는 의사 표시만 있어서 안 되고 반드시 배액을 제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배액 전부를 제공해야 됩니다. 일부만 제공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제공하면 됐지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공하면 된 겁니다. 수령하지 않더라도 벌써 해제는 된 겁니다. 자, 해제가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해제되면 이것도 해제니까 소급해서 소멸하겠죠. 원상회복은 뭐 있을까 없을까요? 이행 착수도 하는데 원상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죠. 이거는 해약금 해제가 아닙니다. 약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손해배상 없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번 주에 봤던 법정해제는 원상회복은 뭐 있고 손해배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봅니다. 저를 보세요. 갑과을사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20일 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기로 했어요. 근데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제 해약금 해지 못하죠. 근데 잔금을 안 주네. 계속 잔금 안 주면 매도인은 채무 불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해약금 해지합니까? 채무 불량으로 해지합니까? 채무 불량은 법정 해지 아닙니까? 우리 민법 55조에 보면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약금 해제가 있다 해서 법정 해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 불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줍니다. 계속 중도금 안 주면 매도인은 받았던 계약금 배액 산하고 해지합니까? 아니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는데 매도인이 저 받았던 계약금 배액 산하고 해지합니다. 무슨 또라이입니까? 그렇게 해지하게. 중도금 안 주는 건 채무불량이잖아. 그러면 해약금 해지하는 게 아니고 법정 해지를 해야 되지. 채무불량은 법정 해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해약금 해제했다 해서 법정 해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해약금 해제는 여러분 무슨 해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법정 해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추가로 우리 요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자고 즉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 해약금 해제한다 해서 무슨 해제 못하는 게 아니고 법정 해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게 해약금 해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채무불량이 있으면 당연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교부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량으로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 지체하면 당연히 매도인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약금은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경매를 하더라도 이 계약금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무조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모르면 실무도 잘 안 돼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을 보고 답이 몇 번인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두 번 읽으면 죽일게요. 모르든 알든 한 번만 읽고 넘어가야 돼요. 두 번 읽으면 안 돼, 그거. 다음 몇 번입니까? 아니, 다 못 읽었구나.
봐봐요. 답은 몇 번이라고? 거기에 왼쪽 페이지 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제가 이행 착수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4가지를 하면서 두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채고하고 잔대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직 이행 착수 안 했죠? 안 했다는 건 해약금 해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5번 봐봐요.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잔금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잖아. 그럼 아직 이행 착수해서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왜 답을 5번이라 그러냐고. 답이 5번 그러다 안 되니까 또 4번으로 돌리는 거 봐. 이거 그러면 되나? 5번, 방금 내가 그게 잔금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 이행 착수가 아니라니까. 4번은 키포인트가 되는다라 토지거래 받았잖아. 아, 왜 글씨를 많이 읽었냐고. 지금 해약금 해지하는데 벌써 토지거래 나오잖아. 그럼 중간에 보지 말고 허가 받은지 보면 된다니까. 허가 받았죠? 이행 착수도 아니다. 허가 받은 건 이행 착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직 이행 착수 안 했다니까. 그러면 해약금 해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는 4번이지. 아, 글자를 왜 많이 보냐고. 지금 해약금 해지하는데 벌써 토지거래 허가 나왔잖아. 그럼 이건 이행 착수 아니에요. 그럼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래야 되지. 해약금 해지할 수 있어야 되지. 없으면 어떡해. 있어야 되지. 답은 4번 아닙니까? 4번입니다. 방금 풀은 문제인데. 방금 풀었는데. 2번 풉니다. 2번. 내가 제명이 못 산다니까. 빨리 해. 4번입니다. 2 없이 4번 맞겠죠? 아니, 해약금 해제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외워놔야 돼요. 이해하고 다시 말고 이제 외워야 돼.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를 물어보는 게 나오는 게 뻔하게니까 그걸 외워두는 겁니다. 이행 착수도 안 했는데 무슨 원상회복이 있고, 해약금 해제는 약정 해제인데 무슨 손해배상이 있습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글자 안 틀리고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봐봐요. 반은 틀리잖아. 지금 반은. 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게 조금 쉬었다 할까요?